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복남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도 돈복남 커뮤니티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오늘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브리핑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이 주봉 차트상에서 200주 단순 이동평균선과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2개의 200주 이평선과 2개의 50주 이평선이 한 점에 모인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몇 주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특히 더 중요합니다. 집중 시작하세요. 트위터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매드록이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만 달러를 걸겠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100만 달러로는 하나로 약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기를 전 코인베이스 CTO인 발라지가 받고 베팅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베팅인데요. 일단 발라지는 매드록에게 1비트코인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0일 이내에 10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드록은 100만 달러어치의 USDC와 1BTC를 가져가고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하면 발라지가 1BTC와 100만 달러를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90일 안에 비트코인이 13억이 넘어간다니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베팅이 성공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코인베이스의 전 CTO인 발라지가 이 말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2020년 1월 31일에 발라지는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1월 말이면 아직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는 이미 국경 폐쇄, 민족주의, 원격 근무, 마스크 착용, 정부에 대한 불신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실제 발생할 일들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의 경우 과도하게 반응해야 할 시기는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인 지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가 유망할지에 대해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그가 언급한 것은 휴대용 진단도구 및 중환자 전용 앰뷸런스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곧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해외에 살아보신 분들이나 코로나 당시에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미국의 서양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던 건지 잘 아실 텐데요. 엄청 불편하게 여겼죠. 그런 환경 가운데 발라지는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그가 말한 것은 원격 근무였습니다. 지금 와서야 원격 근무가 모두들에게 친숙한 표현이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원격 근무가 일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나아가 그는 우버, 에어비앤비처럼 여행과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많은 예측을 내놨고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현실로 입증되었죠. 이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가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3억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장난일까요? 13억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시점에는 너무도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어제 그는 트위터에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중앙은행, 시중은행들 및 규제당국이 수백 개 은행의 파산을 은폐하고 예금자들이 뱅크런을 통해 발견하게 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연준이 유능했다면 뱅크런은 없었을 것입니다. 파월은 미국을 아르헨티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발라지는 지금 미국을 아르헨티나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이미 극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시나요? 1년이 지나면 물가가 2배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라지가 지금 비트코인이 90일 내에 13억 원이 넘어간다는 베팅을 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또 다른 금융기업이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인수 과정에서 UBS는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을 발표 시점 기준으로 73% 할인된 0.45달러에 매입하였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JP모건은 당시 월가의 5대 투자 은행 중 하나로 잘 나가던 베어스턴스 은행을 67%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지금 UBS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할인가에 크레딧 스위스를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번 인수의 배후에는 스위스 정부도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로 인한 UBS의 손실 중 최대 1000억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것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파산한 역대 은행들 중에서 그 규모가 무려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186개가 넘는 미국 은행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이후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새로운 금융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 뉴스레터 코베이시 레터는 지금 UBS의 크레딧 인수로 인해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직면할 미국 은행이 약 200개가 되며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UBS의 크레딧 인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미국 은행의 유동성은 강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다양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루나부터 시작해서 셀시우스, 쓰리오르 캐피탈, 보이저 캐피탈을 거쳐 FTX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이슈가 되던 시기에 바로 문제를 인정한 담당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한자리에 나와서 크레딧 스위스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상적 행동임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흐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포함한 여러 은행들이 파산하고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워렌 버핏과 바이든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75% 할인된 헐값에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스위스 정부는 UBS에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유동성을 위한 세계 5대 중앙은행들과 수합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옐런 재무부 장관은 파월 의장과 함께 미국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정재계의 모든 건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였던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 주말에 동전주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14위권 은행인 실리콘밸리 뱅크가 48시간 만에 파산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90% 폭락했고 이러한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은행의 주식의 거래 자체가 장중에 70번 넘게 정지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요한 대출 기관인 FHLB가 지난주부터 3,040억 달러의 부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루 만에 1,120억 달러의 부채를 발행했는데 이건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 지역은행으로 직접 전달되었는데요. 미국 은행의 유동성이 강하다는 파월과 옐런의 말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또 다른 속보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이 미국의 모든 예금에 대한 잠재적 보증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총 17조 달러에 달하는 예금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이 미국 납세자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옵션일까요? 최악의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6%대라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경제성은 여전히 최저 수준이고 미국인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발라지의 비트코인이 10억이 넘어간다의 베팅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미칠 영향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측했던 그가 파월이 미국을 아르헨티나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비트코인이 90일 만에 10억이 넘는다는 베팅에 13억과 비트코인 하나를 건 것입니다. 그의 베팅이 성공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낮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그런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겠죠.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월가는 25bp 금리 인상이 있을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를 보면 7월부터 세네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가 절대 없을 것처럼 연준이 말해왔는데 상황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위기 속에서 연준은 25bp 인상 자체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약 200개의 미국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돈을 풀고 있는 와중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금의 가치는 아주 조금 올랐고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내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완벽한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결국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시드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멤버십 회원들만 모인 카톡방 들어오시고요. 오늘 고정 영상 댓글에는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0분쯤 만나요. 안녕.